작가님도 치킨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자주 먹고 아이들도 자주 먹고 그런 음식입니다. 치킨 안 좋아하는데 이런 책 쓸 수 없죠. 대한민국 치킨전 제목만 보고 치킨 레시피인가 했었거든요. 지금 치킨전에서 전자가 말씀 전자가 아니라 그 펼전자거든요. 전시할 때 전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치킨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갈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 특히 제가 전공이 농촌 농업이다 보니까 그 농촌 농업 문제를 오히려 치킨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치킨에 주목한 이유는 뭐였나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고, 그죠? 현실적인 음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치킨 하면 일단은 소재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농촌 농업 그리고 한국의 뭐 프랜차이즈 산업 이런 얘기하면 무겁잖아요. 근데 치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중고생들도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고 요새는 또 어른들까지도 다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내기가 더 쉽겠다. 그리고 저의 어떤 메시지 전달하기가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소재이기도 하죠. 치킨을 주제로 한 맛 콘서트를 진행한 적 있으시죠? 그때 재밌는 실험을 하셨다고요? 그때 한 몇 년 전인데 되게 유명한 요리사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치킨을 가지고 이렇게 테이스팅이라고 하거든요. 후라이드 3종류를 놓고 이렇게 맛을 막 분석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다들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튀김옷에 대한 분석이었지 닭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치킨을 먹는다고 하는데 닭을 먹는다랑 문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닭 종류는 굉장히 한 종류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두 종류밖에 없고 오히려 거기에 양념, 튀김옷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실험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현대 음식에서 어떤 원재료라고 한다면은 뭐 진짜 채소일 수도 있고요, 쌀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없구나. 그렇다 보니까 가공의 영역이 훨씬 더 센 거죠. 가공과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음식의 되게 핵심이 되면서 결국에는 농촌 농업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어떤 노동의 문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치킨이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배웠습니다. 치킨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표현을 쓰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1년에 도계량이 거의 한 10억 마리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70%를 치킨으로 먹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음식이고 무엇보다 그 지배했다라는 건 뭐냐면 좀 자영업의 문제에 대한 상징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삶이 힘들고 밥벌이를 하려니까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되고, 근데 그 자영업의 상징이 치킨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 치킨하고 멀어질 수 없는 삶 혹은 거기에 휘둘리는 삶 이거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직접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를 다녀온 적이 있으시다고요? 어쨌든 뭐 치킨 하면은 프랜차이즈의 상징이기도 하고 외식업의 상징이기도 해서 저도 현장 취재를 해서 책을 써야 되니까 거의 웬만한 탑10 브랜드의 창업 설명회는 다 가봤어요.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튀기기도 하고요. 먹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직접 발로 뛰고 난 뒤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쉽지 않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치킨집을 차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은 전 말하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너무 포화 시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쟁이 거의 살인 경쟁 수준이에요. 닭을 기르는 수직 계열화 육계 회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먼저 구조적으로 선취해서 가져가는 이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닭을 만지고 튀기고 기르는 사람들에게 이윤이 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혹은 음식 자영업으로 돈을 번다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얘기를 들을수록 치킨집 사장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노동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사장님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오너기도 하지만 사실은 셀프 임플로이드 펄슨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고용한 노동자가 훨씬 더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거든요. 자기의 봉급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한다고 해서 진짜 사장님이 아니거든요. 치킨집 사장님들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찐다? 아닙니다. 너무 힘든 노동이거든요. 하루 종일 기름솥 앞에서 이렇게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속이 맨날 느끼하시대요. 그래서 식욕이 되게 없으시대요. 혹은 가끔 드시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거, 라면, 비빔면, 떡볶이 이런 걸로 자기 속을 막 긁고 싶으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기름솥 안에서 튀겨지는 거는 치킨이 아니라 그 치킨점 사장님의 인생이 튀겨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치킨 먹었으면 저 몸매가 아닐 것 같은 걸그룹들이나 그죠? 전지현 씨 같은 분들 치킨 먹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날씬한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그 모델 빅모델 전략이 10대 프랜차이즈의 전략이죠. 그런데 그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치르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치킨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맘먹을 수 없죠. 다만 소비자들도 그런 인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치킨 값이 올랐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아무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떨어지는 이윤의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이해하고 먹는다라면 닭을 키우는 농민과 치킨집 사장님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되게 황당한 말 텐데 좋은 정치가 들어와야 되죠.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어떤 본사, 그러니까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의 이윤을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뭐 누구를 쥐어짜겠어요. 치킨집 사장님을 쥐어짤 수도 없는 거고 양계 농가를 쥐어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지 치킨집 사장님도 웃을 수 있고 소비자도 적절한 가격에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쉽지 않아요.